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저희 토닥에서는 나르시시스트 관련 모든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 드리는 정보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유하시는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들이 서로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저희 토닥 채널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나르시시스트적 문화를 대적하는 움직임의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나르시시스트 관련 내용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어두운 주제입니다. 경제범죄와 성범죄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 행위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 유형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또 위협적이고 악랄한 유형인 악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닥의 이전 영상에서도 악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간략히 다룬 적이 있는데 기존 영상에서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쌤, 악성 나르는 다른 나르시시스트 유형과 어떤 다른 측면이 있는지 자세한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악성 나르시시스트 유형은 일반적인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 즉 과대사고를 하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 특권의식이 있고 권력 추구적인 특성 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미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어진 반사회성 성격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고 거기에 가학적이고 편집증적인 특징들까지 두드러진 부류예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조합이죠. 그래서 다른 나르시시스트 유형에 비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해를 가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측면이 두드러져요. 과대형 또는 취약한 나르들도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때때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그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죠. 그런데 악성 나르들은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공감 능력을 더욱 발휘하지 않는 부류라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정서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고통에 전혀 공감을 하지 않다 보니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도 않아요. 심지어 가학적인 성향이 있어서 죄책감은커녕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즐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성 나르들은 사회적 규범이나 법적인 제도를 어기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신체적인 폭력 행위 또한 반복적으로 보이는 등 공격성이 두드러지고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해 무감각한 무모한 모습을 보여요. 또 매우 편집증적인 측면이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기만한다고 믿고 가까운 사람들도 신뢰를 못하고 근거 없는 의심을 자주 품어요. 예를 들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서 배우자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회사 직원들이 회사 돈을 횡령할 것이라는 의심을 품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나르 유형이 어느 정도 보복적인 특성이 있지만 악성 나르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약간의 잘못이라도 했거나 모욕적이라고 느껴지는 언행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독하게 이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상대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극심한 편집증은 심리적으로 악성 나르가 자신의 공격성과 증오를 상대에게 투사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공격성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는 도대체 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인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이전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특히나 더욱 무시무시한 악성 나르들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둡고 무서운 내면의 세계가 형성된 것인지 더 궁금하네요. 악성 나르들은 많은 경우 어린 시절 양육 과정에서 주 양육자로부터 가학적인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환경적인 빈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주 양육자와 정서적인 교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 결과로 내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내적인 구조들이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내적 구조들 중 하나가 바로 초자아인데
우리 마음속의 양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데 관여하는 성격의 도덕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르들은 초자아에 구멍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악성 나르들은 그 구멍이 매우 큰 거죠. 이렇게 구멍이 크게 난 초자아는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책과 자아 성찰이 불가능해서 악성 나르시스트들은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이런 초자아의 큰 결함과 함께 과대성, 충동성, 공격성, 가학성, 편집성 등이 뭉쳐져서 악성 나르의 잔인한 심리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각종 사회적 범죄 행위나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서 악성 나르적 성향을 많이 관찰할 수 있어요. 또 악성 나르들은 권력과 힘을 특히나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특정 조직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큰 기업들의 CEO들 중에서도 악성 나르적 특성들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고요. 저도 직장 상사 중에 이런 특성이 두드러진 사람이 있었는데 성희롱적 행위를 남발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아래 직원이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극악무도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상사들 또한 악성 나르적 측면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악성 나르시시스트 특성들을 듣다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사이코패스예요. 얼핏 들어보면 악성 나르시스트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아주 유사하게 느껴지는데 둘이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악성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 두 유형 모두 과대적인 사고를 하고 죄책감과 공감 능력 결여로 인해 잔인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대인관계 내에서 상대를 극단적으로 조종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위협하고 착취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다 보니 서로가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악성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용어 자체도 서로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두 개념 모두 대량 학살이나 연쇄살인, 강간살인 등과 연관되어 연구도 많이 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악성 나르와 사이코패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악성 나르는 겉으로는 유능하고 성공적이고 자급자족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실패와 평가에 취약하고 비난에 민감해서 자신의 과대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그 결과 불안감, 분노감 등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하고 감정 변화도 심하고 내적으로 극심한 공허감도 경험해요. 반면에 사이코패스에게는 악성 나르에게서는 보일 수 있는 내적인 취약함이나 불안감 등의 감정적인 반응 자체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드러진 특성이 안팎으로 완벽하게 냉담하고 매사에 초연한 듯한 무관심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특성 때문에 도덕적인 이탈이 더욱 가능하겠고요.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고의적인 행동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불안하고 땀이 나고 심장 뛰는 증상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런 교감신경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반응들이 없어요. 그래서 걸리면 평생 감옥살이를 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도 아주 캄하고 쿨하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성 나르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힘이 있다고 여겨지거나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들과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성 나르들은 범죄 조직에 가담할 경우 같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충성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유대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악성 나르들과 애초에 왜 사람들이 엮이는 거죠? 저는 이런 느낌을 주는 이성이 있다. 그러면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갈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나르시스트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이런 건강하지 않은 측면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악성 나르들은 특히 초반에는 매우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용맹한 존재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줄 수 있는 강한 사람처럼 느끼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악성 나르들은 마음에 드는 상대 이성에게는 강렬하게 그 사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만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을 다 해줄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승현쌤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성에게 끌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괴로운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악성나르를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악성나르들에게 더 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나르의 경우처럼 악성나르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악성나르에 강압적으로 통제적이고 잔인하고 위협적인 진면모를 경험하게 된 상대는 그 관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자신이 떠나려고 하면 악성나르가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도움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학대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경험했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더욱 많은 사회적인 안전장치들과 지지해주는 자원들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토닥도 더욱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